안녕하세요. 신탁고수 오영표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양해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위험관리 효도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효도계약서가 과연 자녀들의 변심에 효과가 있을까요? 최근에 모 신문 기자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효도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도계약서라는 것은 증여와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증여의 법리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지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부자 간에 집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증여계약의 이행, 즉 부동산 등기 이전을 아버지 명의에서 아들 명의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아들이 변심을 하거나 효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기타 등등 상황이 되게 되면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증여계약 체결과 증여계약의 이행, 즉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와 부동산 등기 이전, 즉 증여계약의 이행된 것과 이 두 가지 단계마다 법률 효과가 다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주택에 대해서 증여에 따른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예외 조항을 우리 민법은 두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부양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라는 것은 바로 해제 효과에 따라서 결국은 증여계약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이죠. 두 번째, 계약의 이행, 증여계약 이행, 즉 부동산 등기 이전까지 마무리를 한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실무에서 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부담을 아들한테 지어주고 증여를 하는 거죠. 부담부 증여. 부담에는 부양 의무의 이행, 이렇게 이제 실무상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될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부담부 증여가 바로 우리가 실무상 얘기로는 효도계약서, 효도 의무를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이행한다. 효도계약서인데요. 그 한계도 있습니다. 자, 증여계약 체결하면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러나 이때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부담의 내용을 좌측 아래에 보시면 줄여서 효도 의무라고 하는데요. 1개월에 2회 이상 손자와 배우자를 데리고 방문한 식사를 같이 한다. 그리고 병원 치료비는 모두 수증자인 아들이 부담한다. 매월 100만 원을 용돈으로 지급해야 한다. 증여된 부동산의 임대료 30%를 생활비로 줘야 된다. 그리고 증여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효도계약서,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 등기 이전이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증여, 이렇게 해서 아들한테 이전됩니다. 그 뒤에 아들이 제대로 효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부동산 등기 이전까지 해지 가능하고요. 아까지 안 됐지만 지금은 되죠. 왜냐, 부담부 증여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해제 의사표시로 내용 증명 표현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차여차 효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증여계약을 해지할 테니 아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서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해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해제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아들이 그 해제에 따라서 부동산을, 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 몸이 가려서 잘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효도계약서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법상으로 고안해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행 국면에 가서는 아들이 효도도 안 했는데 제대로 그 주택을 돌려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2015년도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아버지가 이겼죠. 아버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은 진짜 정려 계약으로 인해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실무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이 효도계약서만 가지고 우리가 아들의 변심이라든지 부양 의무 불이행, 효도 의무의 불이행을 막을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정려 신탁입니다. 제 유튜브에 보시면 정려 신탁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생략할 건데요. 정려하면서 조건부 정려를 하고 이 사례와 같이 이행하지 않으면 정려가 해지하는데 신탁을 씌워서 정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탁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누워 있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효도의무 이행하지 않은 상황을 입증을 해서 해제 통보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신탁회사에 알려줘서 조건부 정려가 부담부 정려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리고 신탁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을 다시 아버지한테로 돌려주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뭐 단순 정려도 괜찮고 효도계약서도 괜찮지만 만약에 효도계약서를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신탁회사와 상담을 받아서 결국은 가장 안전하게 정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